자, 단원의 이름이 바뀌었죠? 정수와 유리수라는 파트인데, 이거는 여기 있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기 전에 한 번씩 하셨으니까 좀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큰 숫자. 일단 중학교 2학년까지 배울 때 가장 큰 숫자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유리로 만들어진 숫자는 아니고, 이 유리는 이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규칙이 있다.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유리수의 뜻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학은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 정의의 이름으로 이거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죠? 수학적인, 그치, 뜻, 약속, 진리, 이런 것들을 보통 정의라는데, 그럼 유리수의 뜻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유리수의 뜻 아시는 분? 괜찮아요. 그냥 아는 대로 짓거려 보세요. 유리수의 뜻이 뭐죠? 자연수? 네. 자연수는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분수와 자연수 이런 걸 통틀어서 하는 말? 제일 비슷한다. 제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분수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 그래서 정의는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분모에 있는 B는 뭐가 되면 안 되죠? 분모에 올 수 없는 숫자. 다 올 수 있는데 이 숫자는 분모에 올 수 없어요. 0, 그렇죠, 0. 그 다음에 A와 B는 정수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유리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숫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존재하지 않지? 어릴 때부터 왜 얼핏 그런 거 배워왔잖아요. 0으로 나누지 않는다. 0으로 나눈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중학생인데 왜 0으로 나누면 안 됩니까? 딴 건 다 되는데 왜 0으로 나누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나요? 근데 지금 오늘 한번 참 생각해 봅시다. 왜 0으로 나누면 안 됩니까? 물건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0은 실존하지 않는 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건 나눌 수는 없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이제 상식적인 표현에서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학을 배우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상식과 논리는 좀 다르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2분의 6 얼마죠? 3이에요. 근데 이 분수를 보면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2분의 6이 3이라는 얘기는 2와 3을 곱하면 6이 된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얘랑 곱하면 얘가 된다. 이런 느낌. 혹은 여기는 2와 3의 자리를 바꿔도 상관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도 답은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자리 바꿔도 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0분의 1이라는 수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규칙에 보면 이 첫 번째 규칙이 있죠. 그럼 0과 x를 곱한 숫자가 1이 돼야 되는데 0에다 어떤 수를 곱해서 1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런 x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0에다 어떤 수를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죠. 자, 두 번째는 선생님 근데 이거 왜 A, B가 정수여야 되나요? 그냥 분수 형태면 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분수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던데 1.2분의 1 이런 숫자들도 있던데 1.1은 선생님 제가 배운 대로 보면 정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분수 형태인데 A, B, 분모와 분자가 정수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유리수가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유리수입니다. 아니 근데 이 조건이 그러면 안 맞잖아요. 분모 분자가 정수여야 되는데 이건 정수 아닌데요? 분수의 특징상 이런 거 알죠? 분모에 어떤 수를 곱하면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그 분수의 값은 변함이 없다. 그렇죠? 그럼 얘는 12분의 10이 되죠. 그럼 분모 분자가 무슨 꼴이 되냐면 정수꼴이 돼요. 일단 모양 자체는 정수꼴이 아니지만
분모 분자의 일정한 수를 곱해서 이렇게 정수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분수 형태를 앞으로는 우리는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이게 유리수의 뜻이에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동생들이 형, 누나, 유리수가 뭐야? 유리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잠깐만 이리 앉아봐. 누나가, 오빠가 설명해 줄게. 자, 앉아봐. 이거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중간에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려? 그걸 못 알아들어? 종아리 걷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괜찮아. 잘 설명해 줄게. 또 설명해 주고, 또 설명해 주고. 근데 뭘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유리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유리수가 다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아시는 분? 하나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정수와 그치,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유리수 중에 정수 빼고 남는 나머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전문적으로 여기를 배웁니다. 이쪽을 집중적으로 배우죠. 다시 정수는 몇 가지로 나눠지나요? 세 가지로. 어떻게 세 가지로? 양의 정수. 그렇지, 음의 정수. 그렇지, 0. 맞아요. 그럼 양의 정수는 다시 몇 가지 쪼개지나요? 이거 얼마 전까지 배우신 겁니다. 양의 정수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지, 자연수 라고 부르기도 하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자연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럼 이 자연수가 다시 세 가지로 쪼개졌잖아요. 얼마 전까지 배웠던 겁니다. 약수의 개수로 자연수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누죠. 약수가 한 개인 숫자 1, 약수가 두 개인 숫자 소수, 세 개 이상의 숫자. 그렇지,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얼마 전까지 여러분이 배우시는 내용이라면 이제는 이쪽 정수 아닌 유리수도 포함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한소수라는 걸로 나눠져요. 나머지 하나는 무한소수. 자, 이쪽에 유한소수, 무한소수 구분하는 파트는 언제 좀 집중적으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집중적으로 배우십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하진 않아요. 무한소수의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게 알고 보니까 소수 또는 분수로만 표현되는 수. 이런 뜻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유리수 중에 정확히 정수, 플러스 자연수, 마이너스 자연수, 0 이렇게 표현되는 숫자가 아닌 소수나 분수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유리수, 걔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다시 나중에 추가로 더 공부하시는 부분이고. 자, 여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학년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파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다면 앞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정이가 말한 대로 유리수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유리수의 숫자의 범위로 이제 구분했다면 이제는 양음의 구조로 본다면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라는 게 있고 음의 유리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양과 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입니다. 0. 0보다 큰 숫자를 양의 유리수, 0보다 작은 숫자를 음의 유리수라고 부르고 이 양의 유리수를 줄여서 보통 우리가 양수라고 말하기도 해요. 음의 유리수를 줄여서 음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 양의 정수를 줄여서 양수라 말하진 않아요. 양의 정수는 말 그대로 양의 정수라는 단어가 있고 줄여서 말한다면 다른 말로는 자연수라는 단어가 있지 양의 정수는 양수가 아닙니다. 아시죠? 양의 정수는 양수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양의 정수를 줄여서 양수라고 부르지 않고 양수라 말할 수 있는 숫자는 언제부터냐면 양의 유리수. 음수라 말할 수 있는 숫자는 음의 유리수. 계례를 줄여서 양수, 음수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면 양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 대하여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을 양 또는 음으로 구분하겠는데 여기 다시 읽어보면 어떤 기준에 대하여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을 갖는 양을 수로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수를 무엇으로 두고? 0으로 두고 오지.
그리고 한쪽을 양으로 부호로 쓴다면 양의 부호는 플러스죠. 다른 한쪽은 반대쪽은 음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써서 나타낸다. 여기 얘기가 나왔죠. 영상 3도 영상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뭐죠? 온도? 온도를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야 화면에 영상이 나와 할 때 그 영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눈으로 보이는 그런 뭐 화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상은 0이 뭐냐면 0도를 말해요. 0도. 0도를 기준으로 0도보다 위에 있는 온도, 0도보다 높은 온도, 걔를 영상. 0도를 기준으로 0도보다 아래에 있는 건 영하. 그죠? 이 0이라는 기준은 얼음이 어는 온도를 말하죠. 그죠? 얼음이 얼음 기준이 0도가 되고 0보다 크면 영상, 0보다 작으면 영하. 그 영상을 만약에 플러스 3의 개념을 쓴다면 영하는 당연히 반대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2의 개념을 쓴다. 이익, 내가 돈을 번 거죠. 플러스 200. 손해, 반대로 잃어버린 거니까 반대 개념, 마이너스 500. 이렇게 양음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양음으로 쓰게 됩니다. 여기 2번 봅시다. 여기도 체크인 거 읽어봐야 됩니다. 양의 부호 플러스 음의 부호 마이너스는 각각 덧셈 뺄셈 기호와 모양은 같지만 그 뜻은 다르다. 이건 뒤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잖아요.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할 때 많이 쓰죠. 여기서 이 플러스는 말 그대로 덧셈을 말하는 겁니다. 두 수, 앞과 뒤에 있는 수를 더하세요라는 덧셈이라면 여기 앞쪽에 있는 플러스는 양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음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 숫자 2가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양의 개념인 2라는 숫자, 0보다 2만큼 큰 숫자, 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3만큼 작은 숫자, 음의 개념이라 여기 있는 플러스와 여기 있는 덧셈은 표기법상 같이 쓰긴 하지만 느낌은 나타내는 바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말이고 2번 양수와 음수 1번 0보다 큰 수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나요? 이걸 양수라고 부릅니다. 0보다 큰 숫자. 그럼 0보다 작은 숫자 음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인류 숫자. 그러니까 양수는 자연수만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0보다 크면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근데 가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플러스 얘는 지금 배우다 보니까 양음을 구분해서 배우다 보니까 꼭 플러스를 붙이는데 일반적으로 플러스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숫자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를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귀찮게 왜 붙여놨나요? 그러면 지금은 양음을 서로 반대편으로 비교해서 배워야 되다 보니까 생략하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비교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는 써주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략해서 앞으로는 많이 쓰게 되죠. 하지만 음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마이너스 생략하면 안 되는데 왜 굳이 플러스는 생략하면 안 되나? 생략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마이너스 개념보다는 플러스 개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다라는 표현을 보통 상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상용. 주로 많이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용적인 부호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략합니다. 수학을 배우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자주 쓰는 거야. 그러면 보통 생략을 해요. 우리가 배우는 숫자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숫자도 십진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진법이라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십진법 안에 있습니다. 십진법이 뭐냐면 숫자를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 총 숫자가 몇 개 있죠? 10개입니다. 이 10개를 가지고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십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다 십진법이에요. 이런 게 다 십진법이야.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 10개 수를 가지고 수를 나타내는 방식이 십진법인데 이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 컴퓨터가 쓰는 게 이진법이에요. 이진법은 이렇게 숫자 2개만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이진법에서는 숫자 이거 2개만 쓰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진법에도 이런 수가 존재하고 십진법도 이런 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랑 같은 수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십진법에서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이진법에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내는 숫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0은 1의 자리죠. 여기 있는 1은 10의 자리고 여기 있는 0은 100의 자리고 여기 있는 0은 1000의 자리고 여기 있는 1은 만의 자리죠. 얘는 단위가 올라갈 때마다 얼마씩 곱해지냐면 10씩 곱해져요. 근데 이진법은 여기 있는 0은 1의 자리고 여기 있는 1은
2의 자리입니다. 숫자를 2개밖에 안 쓰니까. 숫자를 10개를 쓰게 되면 다음 단위로 넘어갈 때마다 10배씩, 단위가 10배씩 뛰어요. 1의 자리, 10의 자리, 다시 10배, 100의 자리, 또 다시 10배, 1000의 자리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 집법은 숫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수로 넘어갈 때마다 2배씩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의 1제곱짜리, 얘는 2의 제곱짜리, 2의 세제곱짜리, 2의 4제곱짜리로 단위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르다는 뜻이야. 얘는 1 곱하기 만 플러스 0 곱하기 0 곱하기 의미 없으니까 여기 10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만 10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집법은 그렇지 않아요. 2의 1의 자리, 2의 1제곱짜리, 2의 제곱짜리, 2의 세제곱짜리, 2의 4제곱짜리. 2의 4제곱이 16이거든요. 16 곱하기 1 더하기 숫자 2개 없고 여기는 2의 1제곱짜리 2 곱하기 1. 얘는 실제로 해서 십진법에서 보면 이 숫자는 18과 같은 숫자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지금 이진법을 배우나요? 그러면 교과과정상 이진법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상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든 건데 십진법에서 10010은 흔히 말하는 만10을 말해요. 근데 이진법에서 10010은 십진법에서 18을 말하지만 쓰기는 이렇게 쓰죠. 근데 얘네들이 구분이 안 되면 같은 수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주 쓰는 숫자들은 특별한 기호를 안 붙이는데 자주 안 쓰는 숫자들은 이 뒤에 뭐를 붙여주냐면 가로치고 2라고 조그맣게 써줍니다. 이 의미가 이진법의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래 그러면 뒤에 이렇게 10이 생략되어 있는 건가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요. 숫자 뒤에 10을 써서 이거는 십진법에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줘야 되는데 왜 안 쓰냐면 우리가 맨날 쓰는 게 십진법이잖아요. 그럼 맨날 쓰는데 쓸 때마다 계속 이 수를 쓴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도 플러스도 주로 생략하는 이유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숫자인데 플러스를 붙이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나가 편의점 갔어요. 아저씨 저 담배 플러스 2갑 주세요. 근데 아저씨가 그래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플러스 5,000원이구나. 예, 여기 플러스 10,000원이요. 그래, 여기 플러스 5,000원 거슬러 줄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할 때마다 계속 플러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숫자를 나타낼 때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음의 개념보다는 양의 개념을 실생활에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숫자의 기호는 보통 상용하면 그 기호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략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알겠죠? 네. 빠른 시간 안에 담배를 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밑에 있는 문제.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문제라 풀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 어려운 문제는 꼭 여러분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쪽에 있는 문제들, 너무 어렵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풀도록 하세요. 자, 정수와 유리수.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의 연속입니다. 아까 처음에 유리수의 큰 범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잠깐 같이 확인해 봅시다.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고 양의 정수는 무엇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숫자. 아까 잠깐 설명했었어요. 무엇에다 양의 부호를 붙인 숫자. 자연수, 그렇죠. 자연수에 플러스 양의 부호를 붙인 게 지금처럼 양의 정수입니다. 그럼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숫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음의 정수가 된다.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와 뭘로 구분한다? 0. 이 0 빠뜨리면 틀린 겁니다. 가끔 이제 보기 문제,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나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0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의 유리수,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 아까 말했지만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것. 이렇게. 거기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이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양의 유리수라고 말한다라는 건데 그럼 아까 말했지만 그럼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1.2분의 1 아까 했었잖아요. 분모 분자가 자연수가 아닌데요? 지금 모양은 자연수가 아니지만 이쪽에 이제 10을 곱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자연수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적당한 수를 곱해서 자연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양의 유리수는 그렇고 음의 수는 반대로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다. 양의 정수, 양의 유리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모두 유리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정수는 별표 치세요.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모두 유리수이다. 가끔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 2는 유리수는 아니죠? 라고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했잖아요. 유리수 안에 누가 살아요? 정수가 살아요. 그럼 유리수 동로 안에 정수가 사는데 정수 아닌 애들도 살죠. 걔랑 누구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그럼 정수 안에 또 누가 사나요? 그러면 세 개가 삽니다. 누가 살죠? 정수 안에는? 이게 세 개가 살아요.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정수는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는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이 천안 아산이죠. 천안 아산 유리수를 뭐 충청도로 합시다. 그럼 천안 아산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충청도 너무 헷갈리면 대한민국으로 할게요. 천안 아산 사람은 한국인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 사람은 천안 아산 사람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정수는 유리선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맞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네,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고르시오. 양의 정수 뭐 있나요?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자연수. 이거 자연수 찾으라는 뜻이에요. 자연수는 4분의 16. 이거 약분하면 4죠? 답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0. 써있는 모양대로 써보면 저렇게 정리가 되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자연수. 뭔가요? 마이너스 만. 정수는 마이너스 0, 4분의 16, 플러스 10. 양의 유리수, 양수를 말하죠? 0보다 크면 다 양수입니다. 플러스 0.8, 4분의 16, 플러스 10, 2분의 9.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붙은 거 전부 다. 마이너스 7분의 2. 정수 아닌 유리수, 뭐로 표현된 숫자? 소수 또는 분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만. 소수, 분수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숫자를 말해요. 어떤 게 답이죠? 플러스 0.8, 마이너스 7분의 2. 그렇지, 이렇게 세 개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답이 아닙니다. 값은 수직선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점과 어떤 숫자 사이의 거리.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누구와 그 숫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어떤 숫자가 누군가와 떨어져 있는 거리야.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0입니다. 0. 그렇죠.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 중요한 단어는 거리. 여기 밑줄 치고 별표입니다. 거리예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음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죠. 음이 아니다입니다. 따라서 절대값은 마이너스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에 절대값을 붙인다라는 뜻은 그 절대값이라는 의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 기호 아시죠? 크거나 같다. 크다 또는 같다예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음이 아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얘가 나와있죠? 자, 수직선 0을 보통 수직선상 0이라 말하기도 하고 원점이라 말하기도 해요. 뭐라 말한다고요? 원점.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0을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죠? 3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다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보니까 이게 얼마큼 떨어져 있죠? 3만큼. 따라서 0에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죠. 그 얘를 뭐라 부르냐면 떨어져 있는 거리 플러스 3의 절대값, 한글로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기호할 필요 있어요. 어떻게 쓰나요? 플러스 3에다가 앞뒤에다 짝대기 세우죠. 이걸 앞으로는 플러스 3의 절대값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그죠? 플러스 3의 절대값 혹은 절대값 플러스 3이라는 뜻이에요. 이 답은 3.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기호는 이렇게 쓰죠. 답은 얼마요? 3입니다. 따라서 절대값을 나타내는 숫자들은 부호 빼고 숫자 크기만 같아 쓰면 되다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은 절대값 크기가 서로 같죠? 그치?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절대값이 3인수. 그럼 답 몇 개? 2개, 그렇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3. 아셨죠? 이거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안 되시고 이런 흐름을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이 뭐죠? 절대값이 네모인수. 물론 이 네모는 0보다 큰 숫자일 때입니다. 절대값이 네모인 숫자. 그럼 답은 얼마예요? 플러스 네모, 마이너스 네모.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가 구분돼서 네모의 절대값. 그럼 답은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플러스 네모의 절대값. 그럼 답은 플러스 네모. 물론 이 플러스가 양이라면 그렇고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면 반대로 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네모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절대값이 네모인 수는 답이 2개고 네모의 절대값, 어떤 수의 절대값 그러면 답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값이 3인수. 그럼 답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러면 답이 몇 개가 되죠? 한 개입니다. 3.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 더 추가로 어떤 숫자에 A를 어떤 숫자로 합시다. 그 수의 절대값을 취하면 항상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값 A가 0이기 위한 A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절대값이 0인 숫자 0입니다. 0밖에 없어요. 따라서 절대값이 가장 작을 때는 그 수가 0일 때가 절대값이 가장 작아요. 자, 절대값 성질, 양수, 음수 절대값은 그 부호에 플러스 마이너스 떼고 숫자를 쓴 거하고 같고 0의 절대값은 0입니다. 절대값은 항상 0 또는 무엇이다? 양수이다. 0보다 크다. 수를 수직선이 나타낼 때 0을 나타내는 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쪽이든 음쪽이든 절대값이,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부르는데 떨어진 거리가 멀다는 뜻은 절대값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0을 기준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절대값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확인 7번 문제. 절대값이 0인 숫자 얼마인가요? 0. 절대값이 7인 숫자 그치? 플러스 7, 마이너스 7. 절대값이 1.8인 숫자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절대값이 5분의 2인 음수, 양수네요. 그럼 음수는 지우고. 절대값이 5분의 3인 음수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선생님 가끔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거 이렇게 써져 있던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이거는 낱낱이 다 구분해 잘 쓴 거고 얘는 붙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얘를 뜻하는 거예요. 플러스 7 아니면 마이너스 7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자, 역시 여기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3-2번만 읽어볼까요? 3-2번 같이 1번 5와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같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2번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다. 아니요? 그렇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절대값은 항상 양수가 아니고 0을 제외하면 양수는 많지만 0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아요. 그래서 니은 틀린 답입니다. 3번 음수의 절대값 항상 0보다 작다. 절대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존재하지 않는다며요. 음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답니다. 마이너스의 절대값 2, 0보다 크잖아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 5, 0보다 크잖아. 3번도 틀린 답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보기죠. 4번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맞습니다. 네, 절대값 최소값은 0이에요. 5번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점이 나타내는 수의 절대값은 작아진다. 맞습니다. 네. 약간 말장난 같은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 수의 대소관계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숫자를 표현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려면 수직선에 표현하게 되는데, 수직선의 기준은 0이 되고 0보다 큰 수를 무슨 수라고 부르죠? 양수로 불러요. 0보다 작은 수는 음수입니다. 수직선상 여기에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시고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죠? B가 더 큰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B는 부호가 뭐예요? 양인가요? 음인가요? 0인가요? B의 부호는. 이 그림상 B의 부호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0인가요? 아닙니다. B의 부호는 알 수 없죠. 이 숫자의 위치가 양인지 음인지 0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0이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0이 표현되지 않은 숫자에서는 이게 수직선상 A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이게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A도 알 수 없어요, 부호를. 확실한 건 그냥 A보다 B가 크다는 걸 알아. 이 얘기는 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커진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숫자 A가 있어요. 여기 숫자 B가 있어요. 누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그럼 여기 C가 있어요. 여기 D가 있어요. 누가 더 크죠? D가 더 큽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양수는 B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인 절대값 B가 이만큼이고 A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인 절대값 A는 이만큼이죠. 근데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큽니다. 이 말이에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음수는 C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D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실제로 누가 더 큰 숫자예요? D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음수는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오히려 더 작다가 되는 거죠. 간단한 예는 이래요. 2와 3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당연히 3이 더 큽니다. 근데 만약에 음수끼리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물어보면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작은 게 오히려 더 큰 숫자라는 얘기죠. 두 개 중에 절대값 작은 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더 커진다 이런 표현인 거죠. 물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2와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당연히 2가 더 크죠. 이거 양이잖아. 얘는 음이고. 0과 뭐 3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토대로 알 수 있는 거는 음수보다는 0이 크고 0보다는 양수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런 기호 쓸 수 있나요? 이 기호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이 부등식 기호 x가 a보다 크다 혹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초과이다 라는 말도 써요.
얘는 그러면 x가 a보다 작다 혹은 미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등호가 붙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클 수도 있고 또는 같을 수도 있죠. 줄여서 크거나 같다 혹은 같거나 크다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크거나 같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의 이상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상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도 밑줄 치시고 별표 하나 할까요? x는 a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뜻은 작다를 부정한 겁니다. 여기 착각 많이 하죠. 작다를 부정하면 크다요? 아니에요. 작다를 부정한 거는 크거나 같은 겁니다. 알겠죠? 준석 키가 선생님보다 작지 않은데? 라는 뜻은 말 그대로 작지만 않지 같거나 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이 기호 x를 기준에서 본다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이하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작거나 같다 같은 말로 크지 않다. 여기도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크지 않다. 크다가 크지 않다. 말 그대로 크지 않다. 크다가 아니네. 그럼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아니면 같을 수도 있다. 이 기호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어떤 x가 3보다는 크거나 7보다 작아요. 이걸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x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왜?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7보다는 작대. 그럼 7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수직선상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죠.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7. 그럼 이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x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기호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크다인 동시에 뭐도 있죠? 같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는 두 줄 쳐야 되는데 왜 한 줄 맞추죠? 약식 기호입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데 귀찮아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네. 많이 줄였어요. 수학은 항상 많이 줄여 쓰죠. 근데 이걸 가끔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됩니다. 이것도 맞잖아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어쨌든 작은 거니까. 근데 수를 쓸 때 우리가 보통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숫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표기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잘 쓰지 않는 거죠. 이 기호를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보통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만 뭐 이런 것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지 않고 5보다는 크지 않다. 작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크거나 같다 혹은 이상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혹은 이하이다. 누가? x가. 그럼 x는 이 두 숫자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기가 5가 더 크니까 숫자의 비율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3 오른쪽에 x, 그 다음에 가운데 x, 그 다음 5. 크거나 같다. 이쪽으로 크고 등호 붙고. 작거나 같다. 5가 더 커야 되고 x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쪽이 되고 같다 표현되니까 등호도 붙여야 되고. 이렇게 쓰면 부등식 기호를 잘 쓴 게 되겠죠.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 연습 문제 잠깐만 좀 봐드릴게요. 물론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에 나타냈더니 두 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12일 때 두 수를 구하시오. 수직선상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가운데 0을 표시하는 게 좋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그림 어떻게 그리죠? 오른쪽 이만큼에 만약에 플러스 네모가 있다면 그 거리만큼 반대쪽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네모가 있다. 이렇게 돼야 절대값은 같은데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는 같으나 부호가 반대의 수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와 이 숫자 사이에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얼마라고요? 12. 그럼 이쪽 거리는 얼마인가요? 이쪽 거리는 얼마죠? 각각 얼마씩? 60.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따라서 이 숫자는 원점에서 오른쪽에 6칸 있는 숫자 플러스 6. 이 숫자는 원점에서 왼쪽 6칸 있는 숫자 마이너스 6. 두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두 수는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참고로 여기 앞쪽에 이제 요 앞쪽에 개념이 있었죠? 요 부분 어디 빈 공간에 이 내용을 써놓으세요. 이 내용. 네모보다 세모 큰 수. 여기다 쓰라는 뜻이었어요. 여기다가 요 근처 어디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네모보다 세모 큰 수. 어차피 뒤에서 할 건데 뭐 말 나온 게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라 써야 되죠? 네모보다 세모 큰 수. 네모 더하기 세모. 네모보다 별만큼 작은 수. 그럼 얘는 뭐라 쓸까요? 네모 빼기 별이겠죠.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네모와 세모, 별에 양음의 부호는 아무 관계없고 숫자가 분수냐 소수냐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냥 뭐보다 뭐가 큰 수 그러면 더하는 거고 작은 수 그러면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까 여러분이